시진핑 국가주석이 칭화대라는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화공과 출신이잖아요. 예. 엔지니어링, 공학, 이학, 그것이 중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전공처럼 특급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데 바로 공과대학을 찾는다. 그거죠? 예. 보통은 공과대학에서 네.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큰 문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칭화대의 화학공정과를 나온 시진핑 국가주석이 특별히 나는 공대를 찾고 싶다. 네. 그래서 공대로 강연 장소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자공학과를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의 칭화대학교, 바로 시진핑의 모교죠. 칭화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 보시면요. 내일 있을 서울대학 방문을 통해 상호 대학생을 찾는 모습,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이죠? 바로 지난해 6월 네.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칭화대에 가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아, 이때 중국어도 간간히 섞었던 기억이 예, 나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이렇게 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各位的想法和热情将会给中国开启美好的未来.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 문장을 한 다음에 네. 중국인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 저 문장 때문에? 예. 발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저 정도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사실 저 나이에 박근혜 대통령 60이 넘었잖아요. 1952년생이기 때문에 시진핑은 1953년생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 살 위 누나인데요. 저 나이에 저 정도의 발음 실력이 나온다는 거 아주 네. 좋은 발음입니다. 아, 그래요? 자, 중국어를 통해서 꼭 시진핑 주석이 내일 서울대를 방문했을 때 한국어를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국 정상이 상대국 언어로 한다는 건 보통 정성을 보였다는 것, 그 친근함의 표시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미래를 함께 같이 가자. 아마 미래의 중국의 리더가 될 학생을 향해서 대통령은 작년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요,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 서울대를 방문하는데 저희가 서울대학교 캠퍼스 하늘에서 본 모습이 어떨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인공위성으로 바라본 서울대학교의 모습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인데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예. 저도 네. 서울대를 나왔지만 여기 상태에서는 네. 바로 강의를 하는 공대에 있는 글로벌 공학 교육센터 5층이거든요. 근데 네. 어느 건물인지 바로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니요,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좀 잠시 후에 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공과대학을 찾았다.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네. 공과대학을 찾으면서 원래 시진핑 주석의 자리를 상당히 의자를 호화로운 좋은 의자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꽃도 좋은 걸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 즉 중국 정부 측에서 좀 간소하게 해달라. 그리고 서울대생들이 앉는 의자하고 좀 똑같은 의자, 네. 이런 의자에 앉겠다 해가지고 꽃도 없애고 의자도 아주 소박한 의자로 바꾸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중국 하면요, 우리처럼 뭐 법대, 상과대학, 뭐 이런 뭐 문학 이렇게 공부한 사람보다는 이공계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죠? 예. 실제로 후진타오, 즉 시진핑 주석 앞에서 주석을 했던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는요, 중국의 권력 최고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거든요. 당시에는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 전원이 모두 이공계였고요. 후진타오 주석 시절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죠? 예, 이거는 바로 등소평, 중국의 과거 마쿠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등소평이 네. 이과가 네. 오히려 정치적인 투쟁을 안 하고 문과를 데려다 놓으면은 맨날 정치 투쟁만 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한다 해가지고 이과를 중시하면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올라온 지금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단 2명만이 이과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경제학과,
법학과 이렇게 문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네. 시진핑 주석은 네. 칭화대 화학공정과를 나왔으니까 네. 이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정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얼빈 공대 군사 유도탄을 만드는 그 네. 학과를 나왔으니까 거기는 이과입니다. 그런데 네. 리커창 총리라든지 네. 장더짱 바로 우리교로 하면 국회의장인데요. 네. 그 사람들은 바로 북경대 법학과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작년 2014년, 올해군요. 2014년 1월 8일, 올 초에 동아일보가 실은 기사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요. 왜 이 사진을 저희가 선택했는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공대 홀대가 너무 심해진다. 노벨상이 점점 꿈이 멀어지고 있다 하면서 사진 두 장을 대비해 실었어요. 한번 여기 집중해서 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중국은 항상 매년 저렇게 네. 중국의 과학자들 중에서 네.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네. 바로 최고 지도자가 직접 격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실장급 네. 사람들이 가서 표창장을 주게 되는 거죠. 우수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자, 이 사진 설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요.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과학상이 뭐냐면요. 한국과학상 그리고 젊은 과학자상이 있는데 이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실장급인 1급 공무원이죠. 과학기술조정관,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관 한 사람 시상을 했거든요. 중국은 국가 주석이 직접 시상하고 우리는 차관복급 공무원이 시상하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 네. 주석은 지난달 3일 베이징에서 네. 국제공학 과학기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화혁명 이 네. 두 가지 혁명이 최근 30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혁명으로 세계 인류의 생활을 아주 크게 진보를 시켰다. 네.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다음 세 번째 이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학사랑.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맡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가 과학자들을 또 이공계 출신들을 얼마나 우대하고 있는지 내일 아침 오전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서울 공대 연설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공학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요.